3DP 장치 특히 얼라인 미라클에 관해서는 오전 시간에 이미 추현희 교수님께서 그 기초에 대해서 잘 강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임상적인 응용 파트 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미국 UCLA 대학에서 치과 교정과 수련을 하고 이스트만 덴탈 센터에서 TMJD 펠로우십도 역임하였습니다. 지금 아주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이런 그 ABO 보드도 두 차례 이제 미국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다 그 브라켓 붙여갖고 한 케이스들로 했는데, 그래서 저 선생님이 혹시 브라켓 교정을 잘 못해갖고 저 얼라이너를 막 하고 있나 하고 오해하지 마시도록 슬라이드를 올려봤습니다. 가장 큰 이제 두 가지 이펙트라고 하면 그 쉐임 메모리, 얼라인 미라클의 첫 번째는 이 쉐임 메모리 이펙트죠. 이 영상은 처음에 소개하는 영상에 자주 나오는 영상인데, 투명 교정 장치가 헐거워졌을 때 이게 이제 어떤 물성 의미가 이제 이따가 이제 나오는데, 이것을 65도 정도의 1분간 넣어주시면은 다시 이 장치가 상당한 물성을 90% 회복을 해서 또 거의 새 얼라이너처럼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굉장히 초점도로 해서 제가 듣기로는 그 점도가 거의 우유 수준이어가지고 굉장히 조그만 형상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물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그러면 기존의 석다운 방식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또 시판하고 있는 다른 3DP하고는 또 어떤 것 차이가 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라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트 얼라이너는 지금 이제 얼라인 미라클과 많이들 아시는 그래피, 그리고 미국 회사 룩스크레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큐ම් 포밍 방식은 인비졸라인을 위주로 해서 여러 장치들이 이미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정과 교수로서 저희 한국 치과의 교정이 1990년대 후반부터 미니스크류를 전격적으로 도입해서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었고 그 전에 하기 어려운 치료들을 상당히 많이 치료 목표로 올리면서 전 세계의 교정계 스탠다드를 높여놓은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려준 많은 노하우들이 보편화가 됐지만 정작 한국의 컴퍼니나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한테 어떤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즉 산업화하거나 기업화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면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두 개의 이런 3DPA 얼라이너 이 회사들이 열심히 앞에 최선두 그룹으로 나와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이 기술은 우리가 단지 기술적인 혁신을 넘어서 산업화해서 충분히 한국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실질적인 이득도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아주 이번에는 놓치기 어려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 보시고 또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술을 높이는 데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컨벤셔널한 픽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공간 닫을 때 이 와이어와 브라켓이 부딪히는 현상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저 협점막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펑셔널하게 영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또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브라켓은 설치기나 협측 한쪽에다가만 붙이는데, 이것은 이제 치아의 거의 3면을 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프록시말도 요즘 대부분 프로토콜이 발치 케이스에서 3번하고 4번 공간을 띄우고 3번하고 2번 공간 이렇게 발치창 주변 공간을 띄워가지고 자꾸 쐐기 효과를 넣으라고 하죠. 그래서 인터프록시말까지도 이제는 접근해서 거의 4면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메카니컬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교재에서 알려진 이제 지오메트리라는 좀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극복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PA하고 다른 클리어 라인은 이제 백큐ම් 포밍 방식으로 미리 레진으로 모델을 찍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위에서 이제 백큐으로 하나씩 찍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단지 비용이 적게 든다, 시간이 적게 든다는 내용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얼라이너의 내면이라든가 외면에 그런 크리에이처를 훨씬 많이 만들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라이너의 형태를 기존형에서 변형을 주는 것을 얼라이너 피처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대부분 논문을 쓸 때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이를테면 프리시전 컷이라든가 버튼 컷이라든가 혹은
버튼홀 서피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예가 되는데요. 바이트 램프라든가 그것을 훨씬 구애받지 않고 선생님들이 어딘가에 나는 이 치아만 정말 잘 움직이면 좋겠고 다른 치아는 별로 안 움직이면 좋겠는데 할 때 상당히 셀렉티브한 폴스를 갈 수가 있다. 그게 이제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그 쉐임 메모리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삽입할 때에 서비칼 에어리어 언더컷 부분을 딱 잡고 있어서 일반적인 백큐ම් 폼인 그 부분이 이제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접근하고 싶어하는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치아의 치경부에 직접적인 힘을 잘 전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이너를 또 여러 형태로 변형을 줄 때 어떤 특정 치아 군만 움직이고 싶으면 세그멘탈하게 어프로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물론 이제 백큐ම් 포밍도 장치를 자르면 가능은 하지만 이제 그 순간 그 장치의 수명은 굉장히 이제 물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께 조절도 가능해서 이제 저희 이제 버티컬 리치 커플, 뭐 리치 커플 이런 걸 하고 파워 리치처럼 이렇게 내면 부분을 두껍게 만들거나 혹은 바이트 램프처럼 외면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서 이런 인네이처로 갖고 있는 프레셔를 이용해서 셀렉티브한 치아에 그 선별적인 힘을 가할 수 있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거는 트윈 블럭하고 이렇게 같이 쓰는 건데요. 그러면 기존 장치는 먼저 그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를 쓰고 그 다음에 치아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까지도 같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을 많이 바꿀 수 있는 이러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턱관절 환자에도 좋은데요. 기존의 백큐ම් 포밍 방식의 어플라이언스는 두께나 경도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아가 닿는 면과 그 바이트가 만나는 부분을 이중으로 만들기가 어렵죠. 조립해서 만들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지금 얼라인 미라클에서는 제가 쓰고 있는 TMJ 환자들에서는 구치부에서는 굉장히 하드한 그 바이트를 올려가지고 포스테로 바이트 블럭을 하면서 이렇게 치료 진행을 하면 중간에 TMD가 생기는 환자들이나 이전에 TMD가 있던 환자들에서도 또 오픈 바이트 환자들에서도 치아도 움직이면서 턱관절도 어느 정도 잘 보호하면서 치료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보시면 애들이 있는데요. 얘네들 이름이 이제 에이미입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는데 저 키링도 많이 제공하니까 받아가지고 직원분들한테 나눠도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풀 네임은 얼라인 미라클이라고 하는데 이제 약자로 에이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타사 제품 또 3D 프린팅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주자도 있는데 차이점을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대표적인 차이점이라면 형상 기억을 나타내는 온도의 그 수치입니다. 그래서 얼라인 미라클 같은 경우는 65도에서 형상을 회복해서 다시 넣게 돼 있고요. 이 TC85나 그 다음에 나온 T28 계통은 치아 온도, 사람의 구강 온도 35도에서 이렇게 형상을 회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자 뭐 레셔널레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미 같은 경우에는 이 65도에서 상당히 물성을 다 회복한 다음에 약간 말랑한 상태로 입안에 딱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갈 때 강력한 푸시포스를 계속 일으킬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TA28 계열에서는 일단 말랑하게 들어가고 안에서 딱딱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써보셨으면 커퍼나이트 아이 같이 치아와 얼라이너가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치아를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제 생각에는 얼라이너한테 네가 제발 철사가 돼줬으면 좋겠다. 너도 철사랑 똑같이 행동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두 개는 버젓이 다른 물성을 갖고 있는 거고 와이어는 기본적으로는 라이트 컨티니어스 폴스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고 얼라이너는 뺐다가 다시 낄 때 이 인터럽티브 폴스를 통해서 셀렉티브하게는 어느 치아에는 충분한 헤비한 폴스가 들어가고 또 그냥 움직이지 않아야 될 치아는 라이트하게 자극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정학적인 메카닉 방식이 좀 다르다. 그에 따라서는 그거를 구현하는 어플라이언스도 좀 달라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좀 중장기적으로 이런 두 개의 서로 다른 컨셉을 갖고 있는 장치들이 지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은 유저 입장에서는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얼라이너 피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장치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 최원희 교수님도 강조해서 얘기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볼록하게 BOS라고 그래서 버튼이 아예 그냥 3D 프린팅 돼서 나와갖고 저는 처음에는 에이 붙였겠지 어떻게 저거를 3D 프린팅 했겠어 하고 잡아 빼려고 딱 웨인가트로 뺐는데 장치가 찢어졌지 저 버튼이 빠져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얇게 생겼고 디폴트가 한 2mm로 나오는데 나는 한 일라스틱 3개 거는 거 좋아해. 막 클래스 2도 걸고 미드도 걸 거야 하면은 더 하이 프로파일로 해주세요 하면 되고요. 여기 보면 얼라이너 숫자가 이렇게 프린팅돼서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저점도라는 게 실현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그 바이오 컴패티빌리티한 무슨 티슈 리스폰스는 보고된 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얼라이너에 관한 아티클을 읽어보시면 이제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또 하나는 크립. 학술 용어는 그렇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폴스 디케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갖고 있는 내재적 응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철사나 다 마찬가지지만 얼라이너의 경우는 현격하게 꼈다 뺐다 할수록 계속 이 사이클을 갈수록 이 얼라이너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새로운 모태리얼이 나왔을 때 물성 테스트를 해서 연구를 보내면 500회 이상 사이클을 돌린 물성의 그래프를 가져오세요 하고 그 이하로 이렇게 가면 별로 신빙성 있게 쳐주질 않습니다. 뭐 500번이라고 그렇게 엄청난 숫자냐? 뭐 이제 간식 많이 먹고 하는 환자는 하루에 뭐 10번을 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한 2주 정도 뭐 썼다가 뭐 한 번 약속 어겨갖고 그냥 한 달 교수로 한 500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힘이 떨어지는지 이거를 보는 거고 이 이유가 환자한테 얼라이너를 너무 자주 빼지 마세요. 저는 하루에 18시간을 꼈는데 20번을 뺐어요. 하면은 이거 물성이 확 떨어졌겠네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꼈으면 값을 지그시 껴라 근거가 되는 것이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란 부분이고요. 하나는 이제 크립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서 이게 점점 변형이 심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속기 쉬운 부분인데 환자가 와가지고 저 되게 잘 낀 것 같아요. 장치 되게 잘 맞아요. 마지막 장치는 딱 껴보니까 퍼펙트해요. 다음 장치는 전혀 안 들어가요. 그래갖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눈으로 봐서는 장치가 어디서 이상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그 환자가 이제 열심히 꼈다고는 꼈는데 이 장치의 어떤 내재적인 성질이 계속 조금 낄 때마다 늘어나기만 하고 치아를 움직이는 힘이 부족했던 거죠. 그 장치에는. 그래서 어대분 문제가 없었지만 그 치아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스레시후드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면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장치는 그 다음 장치도 그래서 어찌 뭐 들어가기는 했지만 점차 이제 3번, 4번 얼라인으로 갈수록 하다가 어느 단계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많이 놓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얼라인 미라클에서는 가장 좋은 점이 보통 그런 현상이 오래 지속이 되면 혹은 환자가 좀 거짓말을 칠 수도 있죠. 많이 안 껴놓고 그래서 이제 장치가 안 맞으면 장치가 억지로 늘어나서 맞지는 않고 어느 부분 특히 그 딱 움직여야 되는 스트레스 응력이 많은 부분이 이제 파절이나 금이 보통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스캔을 해가지고 스캔한 그 STL을 이제 얼라인 미라클의 ODS에 보내면 백해서 봤을 때 몇 번째 장치, 8번째 장치하고 어댑률이 현재 90%다. 이 정도면 다시 낄 수 있으니까 8번 장치부터 다시 보내드릴게요 해서 일종의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게 이제 12번 장치였으면 환자를 불러다가 한 달 전부터 뭔가 스케줄이 많았나요? 하고 이렇게 다시 취조를 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이게 8번째 장치부터까지는 잘 맞는데 그 후로부터는 안 맞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해서 물어보면 그때 제가 좀 뭐 어디 갔다 오고 좀 바빠가지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이제 안 끼면 들통나겠구나 해서 이러한 백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다시 우리가 역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로 알고 있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뭐 처음부터 늘 스캔해서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효율성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환자가 어디부터 어느 스텝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서 만약에 환자의 탓이 아니라고 하면 그 8번 단계부터는 치아 이동 숫자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그 단계에서 뭔가 제가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힘에 따라서
그런 반으로 줄여서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그 다음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저 사람은 뭐 대학 교수하니까 뭐 저런 걸 하나보다 할지 모르지만 이미 이제 골드 스탠다드처럼 되어가고 있고, 제가 작년에 유니버시티 퍼시픽 대학의 임지열 라인 처음 환자를 본 학교죠. 최첨단 그룹에 있고 수많은 한 16명 이상의 레지던트들이 있는데 저희 ODS에서 점심도 제공을 해주고, 제가 3D 프린팅 온라이너 우리 유명한 지역 원장님 우리 외래 교수인데 임지열 라인 강의하고 3년 차도 3D 프린팅으로 자기 케이스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지금은 좀 하이엔드라고 하면 되어가고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잘 들으셨으니까 충분히 공부해서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아주대에서는 학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일본의 교정학계 서울의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죠. 동경과학대 오노 교수님이 와서 앞으로 필수에 대해서도 강의도 해주셨는데요. 아직 대학원 신입생 모집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거 배우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스트스캔에서 강의를 부탁을 받아서 잠깐 저스캔 하고 있는 거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TMJ 환자를 아까 제가 이제 TMJ 펠로우십도 했다고 그랬는데 프라이머리 케어 환자도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교정 상담을 왔는데 턱관절이 안 좋은 게 아니고 턱관절만 아파서 온 환자도 제가 직접 케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 본 환자분이 아니고 예전에 있던 교수님께서 이제 7년 전에 스플린트도 해주고 팔로우업을 했는데 교통사고를 그때 당시에 당해가지고 자동차 보험도 받고 하셔갖고 치료를 받았는데, 왼쪽에 보면 상당히 DJD가 심하고 오른쪽에 보면 왼쪽은 심지어 이제 서브컨드럴 본시스트도 있고, 근데 이런 데 보면 라테랄에서 보면 뭐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콤빔 TMG를 볼 때는 항상 이 포론탈에서 큰 면에서 잘 단층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근데 뭐 이분이 자발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고 그 주사 맞고 이렇게 보존 처치 받고 있는데, 그 이제 스플린트가 구멍이 뚫렸어요. 근데 이미 이제 자동차 보험은 저 사고는 합의를 하는 바람에 추가로 이제 받을 길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드리지 하고 되게 근데 안타까운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마침 저스트 스캔을 딱 우리가 도입해가지고 세 번째 환자분으로 제가 이제 요거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할머니는 그때 오클자 플레인이 좀 롤링이 생겼기 때문에 요 1번 장치는 이렇게 보면 인사이저 컨택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디지털화돼서 다 나와요. 그 1번 장치는 최대한 그냥 CO 상태에서 가이드 없이 골고루 닿게 이렇게 해서 만들고, 2번 장치는 그래도 TMJ 스플린트인데 CO 상태로 했더니 좀 불편하다고 하면 캐나인 가이던스가 있는 좀 CR 가이드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할머니가 많은 비용을 내셔야 되지만 제가 이제 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요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물리치료 받으시는 시간에 충분히 이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팔리싱 하는데도 뭐 거의 팔리싱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올해 태권도 4단에 승단을 해서 이렇게 일대 종사이신 분을 모시고 열심히 체력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태권도 4단이 되려면 도대체 태권도장을 몇 년을 다녀야 될까요? 내일 등원하셔가지고 하얀 때부터 받으시면 하루 1년도 안 쉬고 쭉 가도 11년이 걸립니다. 4단이 되려고 하면. 이게 한 번에 저렇게 4번급이 되기 쉽지가 않겠죠. 이런 이제 웨발턴이라고 하는 발차기를 보면 이거는 한 다리로 뛰어갖고 그 다리로 차고 다시 착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모멘트와 힘이 들어가는데, 이때 이런 약간 일본도로 치면 발도술 같이 힘을 모았다가 쫙 펼쳐내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온라이너도 그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에이미처럼 딱 뺐다가 다시 형상을 만들었다가 촥 꼈을 때 그 감길 때 치아에 가해지는 그 폴스가
그걸로 한 일주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헤비 투 머더릿한 그런 인터럽티브 폴스가 얼라이너의 어떤 에피션시를 올리는 최대한 기전이 되지 않겠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연구 백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 보니까 나도 뭐 3단인 옛날에 한 중학교 때 3단 했는데 3품 했는데 4단 해야지 하고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300kg씩 끌어올리는 연습을 해서 체력 단련을 해야 되듯이 이런 3D 프린팅 얼라이너도 오전에 추현희 교수님 여러 좋은 케이스 많이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좀 차분차분히 익숙해져 가면서 이미 내가 다른 교정을 마스터했더라도 이렇게 올라가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뭐 헬리샤인에서 만든 이런 표도 참고를 해서요. 케이스가 많은데 오늘은 뭐 시간을 많이는 안 주셔가지고 또 너무 많이 하면 다음에 또 안 부를 테니까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케이스들이 꽤 쌓여 있는데 좀 이게 포맷이 좀 바뀌어서 아직 안 끝났지만 최근 포맷 케이스들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바이트 난이도가 1mm만 돼도 어려운 난이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턱관절이 안 좋으셔서 저한테 왔고요. 그래서 턱관절 케어를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정 치료도 받고 싶다. 이렇게 교합이 뭐 닿는 치아가 거의 6, 7번밖에 없는데 아무리 관절 있는 데를 염증을 줄여줘도 계속적으로 반복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교정 치료를 받기로 하고 8번을 뽑고 오픈바이트를 닫기로 합니다. 오픈바이트 양은 10mm였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클래스 2, 클래스 3의 이제 클래스 1이지만 현재는 하이 앵글을 보이는데 이런 케이스를 치료를 하실 때는 항상 이 환자가 클래스 1이어도 클래스 3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악각이 이제 닫히기 시작하면서 이 하이 앵글이 이제 모더릿한 앵글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포고니언이 앞으로 나오는데 포고니언하고 여기 비포인트 로워 인사이저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앞으로 확 나오느냐? 로워 인사이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방 상악전치랑 조기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치아들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오픈바이트를 더 깊게 끝내야 되는데 그러기도 어렵고 그래서 항상 오픈바이트가 크다고 하면 클래스 2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클래스 1도 클래스 3 메카닉을 쓸 준비를 하고 치료를 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잉도 좀 있고 하지만 비대칭은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 보면 좌우측 다 콘달의 플래트닝이 있는데 바이피드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액티브 인플라메이션은 면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정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하악에 풀아치 디스탈리제이션하고 써놨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시작해놔야지 나중에 보면 거의 7번하고 1번만 닫고 나머지 치아들은 다 뜨는 교착 상태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라인 미라클 할 때 이렇게 BOS가 버튼 온 서피스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그렇게 해서 그거를 오더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면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리스폰스를 해줘요. 제가 막 아니 상악구치를 더 인트루전 해주세요 그랬더니 상악동에 근접해 있어서 함임량을 좀 조정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이런 컨설트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처음에는 16단계만 해서 전체는 움직이지 않고 인사이절 디스플레이가 부족하지만 우선 구칩으로 인트루전해서 최대한 바이트 클로징 효과를 하고 턱관절의 편안함을 유도한 이후에 전치부의 익스트루전을 이제 2단계에서 구치부 인트루전과 함께 할 계획이고 여기 보면 인트루전 양이 빠바바박 나와 있고 움직이는 치아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풀하게 실제로 이렇게 해서 그 작업 의뢰서를 보내줘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해서 보기 좋게 해주시고 스테이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PR 할 곳이 있으면 표시도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얼라이너를 여기 아마 6번 얼라이너를 착용했을 때 모습이고 화질이 좀 좋진 않은데 그 다음에 금방 닫혔죠. 언제 이렇게 오픈바이트였지? 하고 그렇게 볼 정도면 8번 얼라이너였네요. 얼라이너에서 저 정도를 다 물론 이제 구치부에 스크류를 썼죠.
스크류 써서 당기면서, 근데 이때 이제 하악의 보상석 정출을 막기 위해서 제가 쓴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포스티러 바이트 블럭을 하고 BOS를 671번에다가 해서 이쪽에다 고무줄을 끼게 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정식 브라켓을 썼을 때 6, 7번 사이에 버칼의 스크류가 잘 있더라도 버튼에서 당기면 자꾸 이제 구치가 협측으로 이동하면서 또 오버젯이 이 반대 기압이 되려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얼라인 미라클을 써서 뭐 다른 얼라이너도 그렇겠지만 어쨌거나 이 BOS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라이너가 좀 비틀어지긴 하지만 이 치아들이 막 협축으로 같이 비틀려져서 이동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스크류가 이제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하악 구치 스크류는 성공률이 한 70%밖에 안 되니까, 그럴지라도 제 경험상 바이트 블럭을 7번 기준으로 2mm 정도 이렇게 쌓았을 때는 상악 구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픽스드 어플라이언스 많이 경험하는 하악 구치가 위쪽으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보상성 전출을 상당히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이펙티브한 시스템이다. 그게 아니었으면 10번 얼라이너까지 이렇게 빨리 오지는 또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15번까지가 구치 쭉 가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빨리 와가지고 일단 유지 단계를 좀 가지고 이제 앞니도 좀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드 디스플레이가 부족하니까 그 단계로 이제 넘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남았네요. 다른 거가 좀 많은데. 자, 그러면 오픈 바이트 케이스를 하나 더. 이분도 이제 DJD가 굉장히 심해요. 물론 오픈 바이트 양은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 교정 치료를 했고 본인 말로는 교정 치료가 끝났을 때는 닫혀 있었대요, 앞니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열리게 됐는데 이제 불편하고 걱정도 된다. 교정 치료한 지가 이미 10년이 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DJD가 굉장히 심해요. 이분을 보면. 자, 뭐 이제 조금 시간 관계상 진단적인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 거의 뭐 없어요, 여기. 근데 DJD가 심해지면 이게 이제 4단계가 되면 이 글레노이드 포사도 이렇게 리모델링이 돼요. 이 정도면 뭐 수술해도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환자 그 처음에 개구량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스플린트 하고 프롤로 주사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이제 교정 치료를 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도 스크류를 쓰긴 했는데 이 경우는 치아를 직접 당기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 이제 클리니카 크라운이 짧기 때문에 버튼을 할 자리가 만만치 않아서 BOS를 할 자리도 좀 만만치 않다고 해서 여기 얼라이너를 낀 상태로 이런 방식으로 고무줄을 끼게 됩니다. 박스형으로 혹은 박스형에 좀 조절하면 삼각형 2개 이렇게 해서 얼라이너에서 스크류로 고무줄을 껴가지고 환자가 이렇게 끼게 해서 6번 얼라이너에서는 지금 엣지 바이트 정도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클리니카 크라운이 짧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직접 뭐를 붙이기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지금과 같은 방법을 쓰셔도 상당히 이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 환자는 시간 관계상 그럼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턱 관절이 안 좋고 원래도 안 좋았는데 스플린트를 했더니 더 오픈 바이트가 됐어요. 게다가 안 그래도 이 사람은 클래스 3였습니다. 비대칭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래서 말패를 해서 트랜스버스를 맞추고 오픈 바이트는 분리하지만 이럴 때 말패는 나중에 이런 견치나 소구치가 금방 닿으면 또 전치가 안 닿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앞뒤로 넓게 팔을 만들어서 인트루전을 할 수 있게 이제 넓게 만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하악에 이제 프라치 디스탈리제이션까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쭉 전개를 해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이 환자가 뭐 신검받고 뭐 이렇게 좀 못 오는 기간이 있었어가지고 다시 바이트가 좀 열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좀 스크류도 빠져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내면을 좀 팔아 그냥 STL 상에서 해서 이제 인비주얼 라인에서는 바이트 램프가 있죠. 오클루잘 바이트 램프라고 오히려 바깥쪽을 더 두껍게 만들죠. 그 바이팅 폴스로 인트루전을 하려고. 그런데 3DP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내면을 조금 삭제해가지고 교환면을 직접 누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위기가 좀 있었으나 극복을 해서 잘 해결을 한, 조금 뭐 또 군대 문제 때문에 약간 아쉬움 있게 끝나긴 했지만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지치셨을 테니까 결론으로 넘어가면, 이런 쉐임 메모리의 3D 프린팅
얼라이너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창의적인 능력, 그리고 술자가 본인이 나는 이 치아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너무 중요하고 환자의 시시에 가장 접근하는 방법이야 라고 할 때 어떤 특정 치아를 타겟팅해서 움직이기에 가장 유리한, 브라켓으로 하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다 붙이면 뭐 엉뚱하게 다른 데도 조금씩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셀렉티브한 프레셔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얼라인의 피처를 바꿔가지고 아까 같이 하악코치의 보상성 정출을 막는다든가, 특정 부분을 내면을 두껍게 해서 그 부분을 더 셀렉티브하게 인트루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 치아를 또 넘어서는 그런 악공간의 관계도 얼라이너 자체 그런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어서, 특히 젊은 선생님들 어렸을 때부터 뭐 이거저거 컴퓨팅도 하고 여러 모디피케이션 하는 거 많이 실습 같은 거 좋아하셨을 텐데, 본인의 그런 창의성과 또 이런 그 기술력을 발휘하기에 우리 한국의 인재들이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의 치과 의사들이 각자 나라에서 가장 하이랭크의 그 학생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을 갖기에 충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